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알아보는 호기심 세상입니다. 오늘은 독일에 대해 알아보려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독일로 출발합니다. 독일은 서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언어는 독일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도 매우 잘하는 나라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면적은 3,575만 9천 헥타르로 대략 세계 63위이며 인구는 8,300만 명이 넘으며 대략 세계 19위입니다. 종교는 가톨릭이 약 18% 정도이며 개신교 약 16%, 이슬람교 약 4% 정도이고 그 외 무종교가 약 60%로 무종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경제 대국 중 한 곳인데요. 프랑스와 같이 유럽연합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독 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라 동독의 공산 정권이 무너졌으며 1990년 독일 하나로 재통일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후 통일한 독일은 정치 및 경제 대국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유럽연합의 핵심 회원국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근의 접경 국가가 정말 많은 편인데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폴란드, 체코,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있으며 물 건너에는 영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겨울 날씨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겨울이 혹독하고 추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습도가 높고 일조량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한 편이며 여름 날씨는 남부나 북부 모두 서늘한 날씨를 보여준답니다. 독일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한 곳으로 알려진 뮌헨도 우리나라 서울 기온과 비슷하답니다. 통일이 된 후 독일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인구 증가의 영향이 무척 컸습니다. 물론 현재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출산율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민자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이민자를 받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이 되어 있으며 독일 사회에 잘 어울려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독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거나 이민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큰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의 주요 산업은 기계공업과 화학공업 등 제조업이 최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반대로 서비스업은 최악으로 꼽히고 있는 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서비스업이 셀프로 되어 있으며 한때는 서비스업의 무덤으로도 불리웠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를 잘해주는 곳도 간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치안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유럽이기 때문에 소매치기 같은 범죄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경호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총리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총리가 소매치기를 당하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또한 예전에 방송에도 몇 번 나왔지만 가끔가다 난민과 이슬람주의에 의해서 테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트럭 테러, 열차 테러,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어 중요한 사회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종류에 따라 벌금이 다른 것도 특징인데요. 욕설을 하면서 혀를 내미는 경우 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욕을 하는 경우도 벌금이 다르답니다. 경찰에게 막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하면 바로 벌금입니다. 또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치와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찬양 또는 나치 물건을 지니고 다니게 되면 큰일 난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들은 나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치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치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독일로 여행을 가더라도 나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여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독일의 장점은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물가가 그나마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치안도 좋고 관광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독일어를 못해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라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관광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잘 계획해야 합니다. 베를린만 구경하기보다는 인기 관광지가 몰려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보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바이에른 지방을 많이 추천한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꼭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수도인 베를린인데요. 베를린 장벽을 보는 것도 좋으며 베를린은 오페라 하우스와 박물관이 무척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박물관 섬도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 외 유명한 곳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드레스덴 브릴의 테라스, 피센 노이슈반슈타인성, 하이델베르크성,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 포츠담 상수시 궁전, 로텐부르크 플랫라인, 위넨 마리엔 광장들이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또한 독일하면 축구를 빼놓을 수 없는 축구의 진심인 나라인데요. 역대 월드컵에서 무려 4회나 우승을 한 국가입니다. 분데스리가 김민재 선수가 있는 곳도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FC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 경기장에 가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 세상이었습니다.